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0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겨를이라는 의미의 가자가 되겠습니다. 겨를이라고 하면 언뜻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죠. 예, 그럴 겨를이 있냐? 라고 할 때 그 겨를입니다. 즉, 틈을 낼 수 있느냐? 라는 뜻이죠. 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느냐? 할 때의 그 시간과 짬을 낼 수 있느냐? 라고 할 때의 그 짬, 이런 의미의 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틈을 내다 라는 의미의 이 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여유시간이라는 의미의 이 가자가 되겠습니다. 여가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휴가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일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계휴가라고 하는 것은 통상 한국은 휴가를 여름에 씁니다. 물론 겨울에 쓸 수도 있고 다른 계절에 쓸 수도 있지만 여름에 집중적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계휴가라는 말이 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연가라고 하는 것은 연차 휴가의 준말입니다. 해서 연가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근속을 했을 경우 그 다음 해 또는 그 해 말 아래 일정한 그 룰에 의해서 쓸 수 있는 휴가, 보통 1년 근속을 하면 10일의 그 연차 휴가가 나오죠. 그 다음 2년째는 11일, 3년째는 12일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없어 빈둥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공가라고 하는 것은 공무상 휴가라는 뜻입니다. 밑에 청원휴가라는 것이 나오지만 청원휴가는 기업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반려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안 줄 수 있죠. 그러나 공가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공가를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휴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쓰는 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다 공가를 쓰는 게 맞죠. 그러나 여기서 공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와 관련돼서 써야 하는 휴가를 얘기합니다. 일반인이 무슨 휴가가 공적으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또는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그 방송대학교의 출석 수업도 기업에서는 공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가하다. 공무원이 받는 휴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공적 업무를 위해서 쓰는 휴가를 공가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가라고 하는 것은 질환으로 인해서 검진 또는 치료, 기타 등등 그 질환과 관련된 휴가가 병가가 되겠고, 출산휴가는 태아를 분만했을 경우 물론 분만 전 산전휴가가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이제 남편도 출산휴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라고 하는 것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휴가를 청원 휴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가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가 틈을 내다라는 말이 상대 그 한자로는 망자를 살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쁘다라는 의미의 망자를 상대의 한자로 꼽아 봤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나자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어찌 라는 뜻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찌, 얼마나 그런 의미의 나자가 되겠습니다. 찰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찰나 그러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나락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지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통상 성경에도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갱도라는 뜻인데요. 이 나락도 끝이 없는 구덩이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락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 사회에서 이제 불교를 떠나서 일반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말인데 절망을 심하게 절망해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나락에 빠졌다라고 하면 절망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로나자불이라고 하면 인간 세계를 두루 다니며 중생을 계도하는 부처님을 말합니다. 임나라고 하면 임나가야를 얘기하는 거죠. 임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가야가 6개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나가야를 뜻하는 건데 임나는 경상남도하고 북도 사이 정도 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임나를 그 정벌했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임나에 일본부가 있었다라고 해서 일본의 그 고대 역사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역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날조된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은 뭐 날조를 보편적으로 하는 나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일본이 꽤 신사적인 나라인데 이런 그 날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아침이라는 의미의 단자가 되겠습니다. 아침이라는 의미의 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침이라는 의미의 단자가 되겠습니다. 원단 그러면 새해 또는 설날을 얘기합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설날을 뜻하는 거고요. 원래 원단은 음력으로 1월 1일을 얘기하는 건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원단을 실제 음력 1월 1일보다 양력 1월 1일로 더 쓰고 있습니다. 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력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원단이라고 하면 실제 양력 1월 1일을 원단이라는 의미로 더 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안 믿어지시죠? 예, 그러나 연하장을 보시면 크리스마스 카드 말고 연하장을 보시면 원단이라는 말을 쓰죠. 연하장에 이 원단이라는 말을 쓴 연하장을 언제 발송합니까? 연말에 발송하죠. 크리스마스 카드를 붙이는 시기쯤 보냅니다. 그 설 때 보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설이라는 명절 개념과 원단이라는, 실질적으로는 원단이 설을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단이라는 말을 쓰는 시기가 현대 한국어에서는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단이라고 하면 우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는 새해가 밝아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저문다 라는 의미의 모자를 상대 한자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을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들과 또 그 상대 개념을 가진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 한자를 알므로써 무수히 그 팽창할 수 있는 한글 단어 조성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